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보시는 시장 전망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업앤다운 보여주세요. 업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언제쯤이면 그 팻말을 안 드실 수 있을까요? 그 습관적인 팻말 자율 반사신경 같은 거 있죠. 붉은색을 툭 보니까 치면 막 바로 예. 약간 좀 붉은 악마 느낌이네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네. 오늘 시장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냥 웃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오랜만에 뭐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쫙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뭘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뭐 CPI 때문인 건지, 시장에 그냥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수급이 좀 순환매되면서 올라가서 그러는 건지, 시장의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이 뭐예요? 네, 뭐 이제 물가 금리 네. 이런 건 놔주시죠. 매크로 이야기는 이제 네. 그만. 예, 이제 그쪽은 놔주시고 그쪽은 다른 걸 놓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금리 관련돼서 그동안 괴롭히던 부분은 이제 물론 뭐 8월달 이후 넘어가면서 CPI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코어 CPI는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말자. 이제 금리는 됐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챙겨야 될 거는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금리가 그 대신에 지금부터는 고용도 그렇고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네. 관련된 경제 지표가 잘 버티는지 더 이상 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는 신호가 나오는지 그러면 그에 따라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한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다른 쪽을 챙기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다가온 이제 7월 19일부터 테슬라 실적 발표되죠. 네. 그러면서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 정도까지 그래도 선전했던 기업들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턴하는 이런 과정들 이걸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이제 또 챙겨야 될 것 따로 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지금 보면 어떤 시장의 주도 섹터들은 거의 이제 윤곽이 나왔습니다.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일까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주세요. 일단 첫 번째 반도체, 네.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조선. 반이조, 예.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어보려고 반이조, 전력기기, 전, 전선, 또 전선이네요. 네, 자동차 부품. 자동차, 뭐 다 해요? 모든 섹터가 다 해요? 주 대표적인 거 딱 하나씩만 쫙 가지고 네. 그냥 계좌 방치.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전력기기, 전선, 자동차 네. 여기까지예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뭐 있어요? 뭐 기계업종 왜 빼주세요? 기계업종. 건설기계요? 예, 네. 건설기계. 그것도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건설기계 들어가요.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아직 저는 약간 애매하니까. 네, 제약바이오는 모르겠습니다. 네. 패스. 알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섹터. 사실 시장에서 실적 좋은 섹터 7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7개나 섹터가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이야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오늘 네.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하고 계셨나요? 결국엔 2차 전지가 어제 이제 조정의 폭을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일단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의 이제 이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이 조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더 좋다 나쁘다, 뭐 포스코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더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네. 수급적으로 에코프로가 강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오면 또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이제 이 매기세가 좀 쏠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중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쪽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주력 섹터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잘 버텨주고 있고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좋은 하반기, 그러니까 8월달뿐만이 아니고 하반기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는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오릅니다.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저는 최근에 JW 중요제약 주가를 보면서 굉장히 잘 오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두 분은 어느 쪽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실지 일단 섹터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합병 이슈, 셀트리온 그룹주만의 뭔가 축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뭔가 투자를 선뜻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인 건가요?
네, 제약 바이오에서 바이오는 잘 모르겠고요. 바이오, 네. 바이. 예. BUI가 아니라 BY라는 거죠. 네. 네. 헤어지자. 네, 그렇습니다. 네. 바이우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은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 좀 많이 밀렸다가 거기서 나왔던 합병 이슈 가지고 다시 모멘텀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에서 이제 이걸 다 통틀어서 딱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라보셨던 뭐 어떤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도 진행이 되는 건 있겠지만은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어떤 멀티플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멀티플을 강하게 줄 만큼 성장이 있던가 네. 아니면 아예 그냥 EPS가 상향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못 됐던가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 쪽으로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이제 제약 쪽은 실적 대비 좀 많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주자 개인적으로는 유한양행 네. 같은 경우가 거기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에 대한 개념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AI 의료 쪽이죠. 네, 오늘도 강한 그렇죠. 또 얘기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루닛 네. 뷰노 얘네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또 각광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원격 의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원격 의료의 핵심은 이런 회사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엑셀견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뭐 이슈로 좀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 지금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가장 큰 호재 아닙니까? 가장 기다렸던 하반기 안에 합병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병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엔. 네, 일단 하나가 말은 많고 있고요. 소문은 무성했지만 네. 결국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 네. 과정에서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합병 기대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의 평단이 아마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너무 이제 멀었죠. 오래전부터 이 합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때 사신 분들 아마 지금도 여전히 물려 계신 맞아요. 상황이라서 어제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한들 그들에게 이제 이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뭐 큰 상승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만약 오늘 이제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판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섹터가 너무 많다라는 네. 게 이제 함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섹터가 없다라고 하면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좋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아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급의 쏠림이 워낙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보니 네. 뭐 셀트리온 이슈에 따라서 이제 반응은 나오겠으나 셀트리온 그룹만의 이슈일 뿐 섹터 전체적으로 뭐 온화한 온기가 좀 퍼져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이슈는 참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제약바이오의 뭔가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돌아서게 만들 만한 이슈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신규 접근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아쉬운 말씀까지 드려봤고요. 이어지는 섹터는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장비주들 상승세,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0.2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오늘 한미반도체의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봐야 되는지 전체 업황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 두 분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오 의견 당연히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하반기의 주도 섹터 중에서 1등으로 반도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주가 급등에는 후공정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늘 그랬지만 늘 쭉 그래왔죠. every time. 네,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같습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나오는 어떤 밸류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한참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게 앞으로 다가올 AI가 끌어내는 네.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변화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미 반도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느끼는 앞으로의 빅픽처와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반도체 메모리 3사, 2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I 반도체가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납품하는 HBM3로 커지는 것 외에 이 서버 단에서 같이 변하고 있는 AI 쪽의 변화도 상당히 가파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쪽에서 목소리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빨리 더 이쪽을 집중을 해야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 그럼 네. 벌써 지금 패키징 쪽에서도 TSMC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하반기에 1조 정도까지 투자를 하면서 없는 돈에 네. 지금 업황 그렇게 안 좋은데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지금 이를 끌어내겠다는 얘기는 이를 잘 대응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그 정도 투자를 하는데 장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쪽에 대표주자 한미반도체. 오늘은 저는 이 회사보다 제우스가 더 눈에 띄고요. 제우스. 네, 제우스의 강세도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들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제조사의 변화들과 함께 같이 네.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이전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수장이 이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뭔가 자신감들이 다른 반도체 장비나 소재단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화력을 짚힐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일단 뭐 이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조금, 그래도 네. 영향은 충분히 심리적으로? 있겠죠. 사실 지금보다 어려우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줘야 하고 일단 성장성이라는 것은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 일단 다행스럽게도 AI라든지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하반기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이제 이 개선세를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장비주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후공정 쪽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 팹리스와 이제 파운드리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 관련 기업들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요.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2차 전지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뭐 장비 그리고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뭐 이 어떤 기업이 뭐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거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지 그 모멘텀을 찾아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의 반도체 탑픽 종목이 의아하실 수도 있어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네, OCI. OCI. 네. 사실 많은 분들 OCI 태양광 관련된 종목 아니야 했는데 이게 또 분할 상장 있고 네. 저도 지금 빠르게 이게 속성으로 과외를 한번 해봤더니 콜리실리콘이라는 그렇죠. 소재가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또 된다고 하고 매출 비중이 40%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가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 관련된 쪽으로 나가는 건 OCI 홀딩스에 남아 있습니다. 네네. 사업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반도체 쪽으로 왜 끼워넣느냐? 이름을 좀 바꾸지 그러면. 그렇죠. 아, OCI 반도체라든지. 아니죠. OCI 세미컨덕터. OCI 세미. 네. 네. 오세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에 반도체 쪽에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들어가는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지금 사업 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분할할 때 보고서를 잘 보시게 되면 네. 거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만큼 실적이 잡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그나마 기존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 쪽에서 화학 소재 사업들이나 이 관련된 또 2차 전지 사업들도 같이 있고요. 네. 게다가 또 반도체 소재 사업들도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번에 단독 보도로 나온 걸 보게 되면 군산 공장에 증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 오스틴 공장 미국 쪽에 있죠. 네. 이쪽에 대해서 단독으로 들어가는 식각 공정 쪽의 고순도 인산 이쪽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린다라는 네. 얘기는 단독입니다. 그럼 얼만큼 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해봤을 때, 이 회사가 반도체 회사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쪽에 나왔을 때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입니다. 네. 근데 아마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실적 대비 계산하게 되면 아마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 정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레벨업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좀 매물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데를 보면서
다음 변화를 노리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안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OC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5% 올랐고요. 지금 주가는 지난 6월 저점 10만 3,500원을 찍은 뒤에 또 15만 원대로 훌쩍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이사의 탑픽 종목 반도체 어느 거 고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가온칩스를 좀 가온칩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앞서서도 좀 강조드렸던 게 이제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가 설계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양산이라고 한다면 설계된 도면을 양산을 할 수 있게 중간에서 조금 이제 가꿔주는 역할을 하는 쪽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뭐 코아시아 이 정도로 이제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결국 이제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쏘아 올린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좋은 뉴스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AI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디자인 하우스의 앞으로의 이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지 후공정 쪽에 이제 많이들 이제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디자인 하우스 쪽에 가온칩스 최근에도 주가 흐름 계속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으로 가온칩스 함께 탑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시각 세터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AI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사실 밤사이에도 AI 관련한 뭐 투자 이야기 다양한 이 관련한 시장은 계속해서 이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AI 관련 섹터에 대한 의견 보여주시죠. 역시나 O 의견 주셨습니다. AI 굉장히 막연한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AI 이야기할 때마다 AI 의료 쪽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그런 쪽만 관심을 두실 건지 아니면 전체 시장에 대한 뭔가 뷰가 좀 더 확대되셨습니까? 앞서 이사님 말씀하셨던 분야 좋죠. 네. 이것도 AI가 커서 나올 수밖에 없는 칩의 변화 나오게 되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생각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AI가 뭘 바꾸고 있느냐. 지금 뭘 당장 바꿀까요? 네, 아니, 바꾸고 있다고요. 네, 바꾸고 있어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쪽 이쪽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생성형 뭐 이런 거는 그 정도면 됐고 어차피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 쪽에서 네. 나오는 변화는 됐다고 보면은 그 중에 또 하나 AI가 간섭이 아니라 AI가 주가 돼서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은 의료 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쪽은 뭐 벌써 뭐 너무 많이 얘기 드려가지고 그냥 루닉과 뷰노가 보여주는 변화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성과들이 하나씩 둘씩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안고 성과를 내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각국에서 이를터 채택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비급여가 급여 쪽, 그 급여 항목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초 비급여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많이 낮아지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거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의사가 직접 뭐 만져보고 터치하고 맥을 짚겠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원격으로 청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쵸. 데이터를 다 갖다가 이런 AI에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의사가 최종 진단을 하거나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원격 의료가 성장할 때 가장 필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의사분들은 이제 의료 수가가 좀 낮아지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반대를 좀 하겠죠. 그쵸.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발달이 더 빠르고 먼저 가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아. 안쪽에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을 짚게 쓰고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사극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줄을 김은수 서시. 대표의 네. 어쨌든 AI 관련해서 이제 초창기 시장에서는 원격 치료 관련한 종목들, 뭐 의료 관련한 종목들이 워낙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뷰노나 루닛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탑픽 종목 잠시 후에 하나 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김태성 이사님도 이제 지금 사실 AI 관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려면 어느 분야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은 결국 이제 주가가 답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아니면 교육 쪽인데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의료 쪽이 조금 더 이제 폭발적인 지금 이 주가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원격 그리고 AI 그리고 의료를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역시나 생각이 들어서 의료. 네. 네, 뭐 대표님은 루닉 뷰노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JLK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이제 의료 AI 기기 중에 이제
하나의 축을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이제 굉장히 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기업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심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I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원격 진료 관련해서 따로 섹터를 뽑았는데 그냥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무려서 종목들을 하나씩 택배 종목을 꼽아 볼 텐데 뷰노, 루닛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올랐던 종목 중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덜 오른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렵죠? 있긴 있는데 시총이 좀 작습니다. 아, 네. 딥노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딥노이드. 네, 이 회사가 시총이 1,000억입니다. 네. 1,000억인데 뷰노의 초창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보이는 종목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신가요? 네. 네. 그래도 시총 1,000억 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이 회사가 17개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뷰노가 한참 뜨기 시작했을 때 뷰노 매드라고 하는 네. 그래서 영상 쪽에서 흉부나 아니면 뇌 쪽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네. 과정들을 지금 같이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아쉬운 거는 뷰노만큼의 아직 성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성과를 같이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뷰노만큼의 폭발은 나올 수 있겠다. 한쪽에서 관심은 높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여준 게 없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건 있겠죠. 그래서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보자. 한쪽으로.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건 아직까지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움직인다. 라는 네. 게 그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빠르게 격차를 또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 뭐 JLK나 뷰노 정도 끝만 된다고 하더라도 시총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성과, 그러니까 실적이나 어떤 수주나 이런 소식들이 명확하게 들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대감을 갖고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대감을 확실하게 증명해낼 만한 뉴스가 앞으로 터져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열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사님, JLK는 오늘 13% 급등하는데 네. 요거 따라가기가 좀 무섭거든요. 그 질문이 요새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는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 따라가기엔 좀 무서워하는데 또 오르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달리는 말에 확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계시는 수익률이 뭐 네. 몇십 프로가 아닌 이상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쪽에 가담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매매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원래 뷰노하고 루닛이 사실은 이 대장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JLK가 좀 먼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는 뷰노라고 하는 기업을 6월 26일 날 기록했던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대신 조건이 JLK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네. 전제 조건을 깔고 한번 전략을 짜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요목조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이 좀 비슷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 탑픽 정보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섹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히든 섹터 뭘까요? 김민수 대표는 2차 전지 장비, 또 김태성 이사는 MLCC를 골라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2차 전지 장비는 뭐 히든 섹터라기보다는 계속 드러나 있는 아니 주도주죠? 아니에요? 드러났다기보다 이제 물 들어오는 섹터. 이제 물 들어오고 있다. 네, 장비 물- 쪽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장비 쪽 보게 되면 장비는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수주 막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럴 때는 저희가 택해야 될 게 확실한 수주처, 기술력.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공장 다 닦았으면 이제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쵸. 그런 시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나마 가장 강하게 북미 쪽에서 드라이브를 건 쪽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네, 솔루션. 그 향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안 오른 거 이런 뭐가 거 있을까요? 찾아다녀야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나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나인테크. 네. 이 회사가 이번에 내일 가면 필에너지 상장되죠.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라고 상장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스태킹이요? 예, 양극재국재 이렇게 착 싸서 이렇게 차차차차 올리는 기술을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쌓기 위해서 G 스태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그게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가 같이 해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AGS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공부 많이 좀- 하셨네요. 그 설명을 반도체- 잘해주셔가지고. 에너지 장비 영클? 네. 네, 그쪽 예, 성과를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 그 흐름들에 맞춰서 이제 지금
계속 조인트 벤처 맞춰서 나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네. 이런 쪽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장비 공급 충분히 될 수 있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변화가 나오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쪽 이야기만 자주 했다면 이제는 2차 장비 쪽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기술력과 확실한 수주처가 있는 기업으로 골라봤고요. 나인테크를 탑픽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 MLCC 얘기 사실 요즘에 쏙 들어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좋은 성장성을 좀 보이지 못했던 네. 이제 섹터 중에 하나인데 히든 섹터라고 좀 거창하게 이 제목을 좀 붙이기보다는 네. 혹시 모르니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지켜보자. 한쪽으로 놓고라도 지켜보자라는 쪽이 이제 MLCC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그래도 최근 거래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모바일 시장의 이제 재고 소진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이 아닌 전장 쪽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 MLCC의 수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많으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저는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사막 콘덴서가 가장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는 소형도 하고 중형도 하고 대형 MLCC도 다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전장 쪽.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사 중에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이 이제 LG전자 그리고 네. LG전자가 전장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승부수와 실적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막 콘덴서도 한번 실적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좀 삼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MLCC는 히든 섹터라기보다는 한번 한쪽에 두고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히든 섹터, 히든 종목 탑픽까지 함께 골라봤습니다.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